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로 출국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합니다.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러시아가 개최하는 동방 경제 포럼 참석이 목적입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푸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주빈으로 지금 초청을 하셔서 지금 참석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뒤 첫 일정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핵 도발을 감행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러 정상은 월요일 밤에도 전화로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경우는 로드맵을 갖다 제시하고 지금 어쨌든 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여튼 양국 정상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이틀째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방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방정책 구상 등을 밝힌 뒤 귀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출국에 앞서 러시아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구와의 만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나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각협력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중심이자 한반도와 극동,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러가 먼저 시작하고 북한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러 양국이 경제적으로도 서로 윈윈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우수한 과학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FTA 체결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더 나아가 북극 항로 개발, 남북러 철도 가스관 연결 등에 함께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북핵 미사일 문제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북핵 포기를 위한 한러 간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도 안심하고 평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축제를 마음껏 즐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1일과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승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백악관 보도자료에 대해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구매 승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해법과 관련해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출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및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북한과의 대화는 백악관의 초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더 안전하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현지 시간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폐기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회 내 무역협정의 소관위원회인 상원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의 필수적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한미 FTA 개선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최대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호응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과 함께 미국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원유 공급 중단을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원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 제재 요소가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어로서 이게 결의안에 담기어서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을 코너로 몰아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카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키를 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선 북한 체제의 균열을 우려하는 중러 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격적으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핵실험을 해버렸어요. 중국이 이제는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함과 동시에 지금 결의안이 추진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특히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곳은 무차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예고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 하순 유엔 총회를 비롯한 다자회의와 곧 있을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러를 대북 공조의 길로 이끌기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봉석입니다.